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176페이지 지구와 생명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을 오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조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원시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시지구 약 한 45억 년 전이라고 보통 진화론자들은 얘기하죠. 그렇죠? 자, 45억 년 전 원시지구. 자, 그리고 원시대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시대기. 자, 이 원시대기는 메테인이라는 기체, 그 다음에 주로 암모니아라는 기체, 이런 것들로 되어 있었다. 그렇죠? 즉 산소는 그 당시에 처음에 원시지구 에는 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구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뭐였다? 무산소, 즉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 박테리아가 최초의 생명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고, 자, 이 이후에 광합성을 하는, 그렇죠?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거를 통칭해서 원생생물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이 원생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드디어 뭐가, 그렇죠, 그 중요한 산소라는 놈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래서 원시 대기에 새로운 물질이 산소라는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더라. 점점점 농도가 진해지겠죠, 그렇죠? 이 산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 산소가 자외선을 받게 되면 얘가 산소 분자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이 산소 분자가 옆에 있는 O2랑 다시 결합하게 되면 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거를 오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생 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오존이라는 물질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원시의 대기에 뭐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오존층에 의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선, 자외선, 이런 유해한 것들이 이렇게 차단되게 될 것이고, 그렇죠? 물론 농도도 진해지고 오존층에 의해서 지구로 떨어지는 많은 운석들도 다 타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전에 바다에서만 생활했던 생물들이 이제 오존층이 생기면서 점점 어디로 올라오게 되더라? 그렇죠,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더라. 그래서 육상 생물이 오존층에 의해서 출현하게 되더라. 자, 요 얘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176페이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대기 중의 산소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물질이다.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에서 생성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자, 줄 쳐볼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하면 석탄, 석유, 그 다음에 뭐 천연가스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천연가스도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화석연료 하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화석연료는 인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었다.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 연소하면 산소와 반응하여 많은 열을 방출한다. 자, 그전에는 뭐를 사용했냐면 석탄, 석유가 없었겠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주로 나무를 태우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태워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고 했었는데, 나무는 부피만 크고 무게만 많이 나갔지 태우는 양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이 못 냈죠. 그래서 큰 기계라든지 좀 더 빠른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석탄이나 석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용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빠른 자동차, 좀 더 빠른 기관차, 엄청나게 큰 기계,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된다? 산업혁명. 자, 줄 치세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이라든지 뭐 주택, 산업, 이런 에너지원으로 이제 석탄, 석유가 사용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화석연료는 뭐에
원동력이 된다.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철. 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자, 순수한 철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즉 녹슨 철, 우리가 일명 산화철 또는 철광석이라 그러죠. 자, 산화철의 형태로 녹슨 철입니다. 또는 철광석이라고 그러죠. 자, 철광석의 형태로 우리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제련소, 그냥 명칭으로 얘기하면 포스코 이런데, 그죠? 제철소 이런데 가지고 가죠. 얘들을 자 포크스 또는 숯, 주로 얘들은 전부 다 탄소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탄소 성분이 포크스나 숯과 함께 얘들을 녹이게 되면 순수한, 우리가 여기서 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철.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런다? 자, 녹슨 철을 다시 깨끗한 순수한 철로 바꾸는 이 작업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철을 재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포스코에서 하는 일은 뭐다? 철의 재련이다. 철의 재련은 뭐다? 녹슨 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도가 높은 깨끗한 철로 만드는 작업을 재련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자연 상태의 철은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순수한 철을 얻으려면 산화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어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화학식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철광석 또는 산화철은 Fe2O3 또는 Fe3O4 이런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철 옆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산소가 붙어 있죠. 산소가 붙어 있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얘를 떼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떼어내면 F만 남겠죠. 그래서 순수한 Fe 철만 얻을 수 있고요. 자, 탄소를 넣었죠. 탄소가 C인데 탄소를 넣었는데 이 탄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탄소가 산소랑 붙어가지고 날아가니까 여기에 탄소가 붙겠죠. 그래서 뭐가 CO2라는 이산화탄소를 기체로 날아가면서 산소를 떼어내는 이런 과정을 합니다. 뭐다? 철의 재련이다. 그러면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어디로? 농기구, 무게 같은 걸 전부 다 철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즉 문명을 발달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명 철기 시대를 열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에 농기구, 화폐, 무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청동기가 아니라 구리가 아니라 뭘로? 철로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177페이지. 자, 자료실을 한번 볼게요. 자,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산화철의 형태로 철광석에 존재하는데 철광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을까? 자, 원시지구의 지각을 이루던 철은 대부분 바닷물에 녹아 철 이온 상태로 존재하였다. 자, 그 다음 한번 줄쳐볼까요?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 즉 원생생물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원생생물이 바다에서 출현하였고, 이 생명체가 광합성으로 방출한 산소가 바닷물에 녹아있는 철이온과 결합하여 산화철을 생성하였다. 자, 여기요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히타이트 왕국 찾았나요? 자, 언제부터 철을 사용했을까? 즉 어떤 왕국이 먼저 철을 사용했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500년경 동부 지중해 히타이트 왕국이라는 이 왕국에서 철광석을 숯과 함께 가열하여 철을 얻는 재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히타이트 왕국이 처음에 시작하게 됐구나. 사실 이 녹슨 철을 철로 바꾸는 이 재련이라는 방법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죠. 이 방법을 알아낸 왕국이 히타이트 왕국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177페이지에 문제 1번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스스로 해결하기 1번. 광합성을 하는 생물, 즉 원생생물이 출현하면서 원시지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일단 산소가 증가했겠죠? 원생생물에서 산소가 발생했으니까 원시 대기에 산소량이 증가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산소량이 뭐를 만들었다? 오존층 형성, 오존층 형성에 기여했겠죠. 그래서 산소량 증가, 오존층 형성, 그리고 바닥에 철 이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철 이온들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도 만들어냈겠다. 이 정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산소량 증가, 오존층 형성, 그다음에 산화철 형성,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새로운 단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교과서는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있나요? 네, 자, 산화환원 반응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산화는 말 그대로 산소가 붙는 걸 산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산소다. 맞습니까? 즉 플러스 산소가 붙는 것. 산소가 없었다가 반응 후에 산소가 붙게 되면 우리는 그 물질을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환원은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5다. 즉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환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기억을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자, 180페이지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ECO 플러스 자, 산화구리죠? 자, 산화구리 플러스 탄소.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 ECU 편의점 아니다. ECU 플러스 CO2.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아라. 이런 문제를 중학교 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 한번 찾아보죠. 자,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화살표 왼쪽. 자, 우리는 화살표 왼쪽을 반응물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화살표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환원되는 물질과 산화되는 물질을 찾으라 그러면 반드시 반응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생성물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개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반응물 이 두 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산화구리는 CO라는 물질은 여기로 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고, 자, 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탄소는 CO2로 이렇게 갔겠죠. 자, 그러면 CU 옆에 뭐가 있었다? 산소가 있었다, 그쵸? CU 옆에 산소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산소가 없어졌네요. 즉 산소가 어떻게 됐다? 떨어져 나갔다. 따라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우리는 뭐 됐다? 이 물질은 환원됐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탄소는 나중에 O가 달라붙었네요. 그쵸? 따라서 어떻게 돼? 그쵸? 산소가 붙었으니까 산화됐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산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산화된 물질을 적으시오 그러면 C 적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환원된 물질을 적으시오 그러면 CU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요 통째로 다 적어야 됩니다. 통째로 CU만 적으면 틀린다. 왜냐면 여기도 CU가 있죠, 그렇죠? 이 전체 물질을 적으라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CuO 됐습니까? 또는 쌤이 요 이자는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 CuO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수만, 분자의 개수만 차이가 있다. 이 이자는 분자의 개수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덩어리를 다 적어줘야 된다. 습관을 그냥 뭐 2까지 다 적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적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볼까요? EMG 플러스 O2. 요거를 한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자, C 플러스 O2
자, 탄소가 산화되면, 즉 산소가 파괴되면 CO2라는 이산화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적으시오 이렇게 했다면, 자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찾는, 정답을 찾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C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갔겠죠? O도 어디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갔습니다. C 옆에 산소가 없었는데 나중에 C 옆에 산소가 생겼죠. 따라서 산소가 생겼으니까 산화다, 그쵸? 따라서 산화되는 놈은 누구다? 탄소가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C. 그러면 옆에 있는 건 뭐다? 환원됐겠죠? 당연히. 그래서 O2 됐습니까? 자, 정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는 우리가 설명이 돼요. 탄소가 하나 있고 산소가 없었는데 나중에 산소가 붙었으니까 확실히 탄소는 산화가 됐다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얘 보세요. 얘가 O가 어떻게 됐습니까? O가 두 개죠. 나중에 O가 두 개네요. 산소가 떨어져 나갔어요? 안 나갔죠. 산소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원이라고 우리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산소가 두 개였는데 나중에 산소가 두 개다. 선생님 산소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데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산소의 개념으로 가지고 산화 환원을 설명할 때 안 맞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즉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개념, 산소보다 조금 더 설명이 광범위한 그 개념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180페이지 자 밑에 산화환원 반응,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자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합니다. 전자는 뭔지 알죠? 전자는 원자의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렇죠?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게 전자죠. 그 전자를 얘기합니다. 자, 전자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자, 줄 쳐볼래요? 자, 18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산소랑 어떻다? 반대죠. 산소는 얻으면 산화였지만 전자는 어떻게? 전자는 잃는 것을 산화라 그럽니다. 자, 마이너스 일렉트론, 마이너스 2. 자, 전자를 얻으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우리는 환원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 개념을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 개념으로 한번 다른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편한 거는 사실 산소로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산소로 설명이 가능할 경우에는 산소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산소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180페이지 밑에 자,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EMG. 자, Mg는 마그네슘이고요. 자, 산소 그러면 EMgO라는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마그네슘은 여러분들 그 마그네슘 리본 아나요? 그 폭죽놀이 할 때 이렇게 생긴 거 빼빼로처럼 생겨가지고 은색깔이죠. 은색깔 빼빼로처럼 생겨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이게 되면 이렇게 타면서 내려가죠. 이게 마그네슘입니다. 그렇죠? 잘 타죠. 자, 마그네슘을 한번 산화시켰죠. 태운 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아라 그러면 자, 얘가 되죠. 얘가 이쪽으로 갈 것이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얘가 이쪽으로 갈 것입니다. 자, 산소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Mg 붙었으니까 얘가 산화가 됐을 것이고요. 옆에 있으니까 그냥 환원이다. 그런데 아까 이산화탄소와 마찬가지로 O가 두 개 있었는데 얘도 O가 두 개죠. 사실 두 분자니까요. 그렇죠?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설명한다? 전자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 MgO는 여러분들 좀 아직 배우지 않았겠지만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금속과 비금속.
따라서 얘들은 사실은 MgO는 조금 더 얘를 분해해 보면 Mg 2 플러스 O 2 마이너스 얘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MgO가 된 거죠. 됐습니까? 자, MgO라는 거는 마그네슘 이온과 산소 이온이 사실은 결합한 물질이다. 그래서 얘를 다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형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보면 Mg라는 게 사실은 Mg2+로 간 거고 O라는 놈은 사실은 O2- 로 간 거죠. 자, Mg는 중성원자입니다. 중성원자. 중성원자랑 가운데 양성자가 3개면 전자도 3개, 즉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은, 양성자가 5개면 전자도 5개. 모든 물질은 중성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았는데, 자, Mg2+다. 2+란 뭡니까? 2+다. 양이온이다. 이 말은, 자, 플러스는 이동할 수가 없죠. 양성자는 전자보다 무게가 1840배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 양성자는 원자 핵의 힘, 즉 양력, 강력에 의해서 얘들은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는 절대 이동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전자가 어떻게 두 개가 빠져나가면 플러스의 개수가 마이너스 개수보다 많죠. 그러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즉 양성자다. 양성자가 양이온이다. 양이온이라는 말은 즉 2+다는 말은 전자가 2개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았는데 전자가 나갔으니까 전자가 잃었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뭐가 된다? 산화가 된다.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O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똑같은 중성원자였는데 2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가 뭘까요? 자, 플러스 개수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2개 더 어떻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개수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뭐다? 네, 환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환원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81페이지.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EAG 플러스 CU는 어떻게 된다? EAG 플러스 CU다. CU? 2 플러스 되겠죠. 그쵸?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제를.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산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봐도 산소 O가 없죠. 원소기호 O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화학 반응식을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해라 그러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웠다? 전자의 개념을 배웠죠. 전자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갔을 것이고요. 얘가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갔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자, 양이온 Ag 플러스란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았는데 전자가 빠져나가야 플러스 개수가 많아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자가 부족한 상태인데 뭘로 갔니? 같은 상태로 갔죠. 즉 전자가 들어왔죠. 부족했는데 전자가 들어와서 중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전자를 얻었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뭡니까? 환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환원이다. 그 다음에 얘는 중성원자인데 플러스였으니까 전자를 잃었죠. 잃었으니까 산화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자, 산화되는 물질은 뭐다? CU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환원되는 물질은 뭐다? Ag 라고만 적으면 틀립니다. 얘잖아요. 그쵸? 그대로 적어야 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g 플러스 또는 뭘로 해도 된다. 이 Ag 플러스 어떤 걸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됐죠? 얘를 적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더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산화는 우리가 환원제라는 말과 같이 쓰고요. 그렇죠?
환원은 산화제라는 말로 같이 씁니다. 즉 산화제가 환원이고요. 환원제가 산화. 우리 중학교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을 텐데,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왜 이런 말을 쓸까요? 이런 거죠. 자,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쓴 포수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포수가 자 이렇게 글러브가 있겠죠. 글러브가 있고, 자 요걸 주목해 보세요. 자 투수가 이렇게 공을 던집니다. 이 공을 산소라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얘는 투수 유현진, 그다음에 얘는 김광현이라고 할까요? 김광현 투수, 몰리나, 그쵸? 몰리나 포수.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투수가 공을 던집니다. 그쵸? 투수가 공을 던져서 포수한테로 던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이렇게 조금 있으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투수는 반드시 포수가 있어야 던집니다. 그쵸? 혼자 던지지 않습니다. 왜? 혼자 던지면 다시 주우러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들은 포수가 없이는 혼자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벽에 던질 수도 있겠지만, 자 반드시 투수가 있으면 포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즉 산소를 던지는 놈이 있으면 산소를 받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즉 뭐를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산소를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산소를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다. 즉 주고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산소를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듯이, 즉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투수는 산화가 됐습니까? 환원이 됐습니까? 자 투수는 산소를 던졌죠. 그렇죠? 산소를 투수 입장에서는 떨어져 나간 거죠. 잃은 거죠. 잃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환원이 된 거죠. 환원.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투수는 없던 산소가 받았죠. 산화가 되는 거죠. 즉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시성입니다. 항상 산화와 환원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자, 이걸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왜 환원을 산화제라고 하는지,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소화제를 먹는다. 그러면 소화제는 소화제 자체가 소화되는 게 아니죠. 다른 우리가 위에 있는 음식물을,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는 게 소화제죠. 이해했습니까? 즉 우리가 소화제라는 거는 그 물질, 약 자체가 소화되는 게 소화제가 아니라 다른 물질을 소화시키는 물질을 소화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산화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이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죠. 이 투수가 자신은 환원이 되면서 이 포수라는 물질은 뭐 했습니까? 산화시켰죠. 그래서 환원은 산화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이 포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공을 받아줌으로써 얘를 환원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은, 즉 투수라는 사람을 환원시켰기 때문에 산화는 환원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라는 말을 붙이면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화는 환원제, 환원은 산화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던지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듯이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182페이지 우리 주변의 산화하는 반응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